자, 다시. 보자. 자, 우리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었지. 그지? 이때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는 뭐였니? 반응 속도를 늘려주는 거. 그지, 빠르게 해주는 거. 얘는 반응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냥 반응에 관여만 하는 거야. 이 효소에 대해서 보자고, 효소. 그럼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즉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대. 그럼 어떻게 빠르게 해주느냐? 그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에너지의 변화야. 지금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었대.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래. 그럼 에너지가 작아졌니? 커졌니? 커졌어요. 훨씬. 그럼 이건 에너지 방출한 거야? 흡수한 거야? 흡수. 이런 게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와. 어? 응? 응. 이게 동화작용이었잖아. 그지? 반대로 에너지의 단계가 낮아져요. 방출. 그지?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네. 요건 무슨 작용? 이화작용. 이화작용에서의 에너지의 변화. 근데 반응이 진행 경로가 이렇게 안 간다고. 어떻게 가냐면 에너지의 언덕을 이렇게 넘는 거야. 에너지의 언덕을 이렇게 넘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가 있을까? 담배하고 라이터 할 때 담배랑 라이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불이 붙나? 아니요. 분명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불이 안 붙지. 어떻게 붙어? 켜야지. 이제 켜려면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리고 얘를 결국 이렇게 빨아야 돼요. 뭔가 반응을 일으키려면 얘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 외에 얘가 반응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겠지. 그렇지? 요거를 무슨 에너지라고 하게? 화학 반응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 약자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EA라고 해. EA, 스포츠, 쩌는 게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의 언덕을 넘어야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그럼 이제 봐봐. 어떤 아해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세 놈이 있어. 1번, 2번, 3번. 다음 단계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점프력을 보니까 1번은 요만큼을 점프할 수 있어. 2번은 요만큼. 3번은 요만큼. 그럼 이 중에 건너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A. 그지? 1번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세 놈을 다 넘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 언덕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춰요. 그래, 낮춰줘야 돼. 이 언덕을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그럼 셋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야. 얘네가 반응을 하려면 에너지의 언덕을 넘어야 돼.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야. 그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의 언덕을 높여줘야 돼? 낮춰줘야 돼? 높여줘야 낮춰줘야 되는 거지. 언덕 낮춰야 잘 넘어가잖아. 될까?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의 언덕을 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누군 거야? 활성화 에너지. 효소. 효소인 거야. 그래서 이 효소가 반응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했습니까?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예. 오케이? 나. 단, 활성화 에너지 따질 때 조심해야 돼. 두 가지가 있겠지? 얘가 이렇게 가는 것과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얘가 점프할 거야. 적어도 어느 정도 점프해야 돼? 요만큼 점프하면 되니? 네. 이만큼 점프해야지. 그치? 여기서 얘가 넘어가려면 이만큼 점프하면 되나? 아니요. 그지? 얼만큼? 요만큼. 그치? 활성화 에너지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반응 물질을 기준으로 꼭대기까지의 에너지의 차이,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 최소한. 최소, 저거 넘어야 갈 수 있으니까. 될까? 그게 활성화 에너지.
에너지 언덕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럼 지금 여기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겠네? 맞니? 그럼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야? 항상 기준은 어디로부터? 반응물로부터 높이까지. 즉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고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돼갔어? 됐니? 그럼 얘가 누구의 에너지?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럼 여기는 누구의 에너지?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더 커졌네. 에너지 요만큼 흡수한 거야. 더 작아졌네. 에너지만큼 방출한 거야. 이때 출입하는 열 얼만큼? 요만큼. 여기도 요만큼. 그러면 얘는 효소가 있을 때와 효소가 없을 때와 효소가 있을 때 이 출입하는 열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반응열은 항상 일정한 거야. 요걸 우리가 반응에 출입하는 열이다 라고 해서 반응열이라고 하고 Q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니? 한번 갈까요? 봐봐. 이거 에너지 단계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인데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그럼 그 차이만큼의 열, 요게 뭐가 된다고? 반응열. 얘는 방출, 흡수. 방출.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인 무슨 작용에서의? 이화작용에서의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 이 벌갱이는 효소가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 여기 퍼랭이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효소가 없을 때는 반응물로부터 위에까지 요만큼이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로부터 꼭지점, 극점까지 여기까지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돼갔어? 얘도 마찬가지잖아. 예.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이었는데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졌네. 그러면 반응열에 해당하는 만큼을 얘는 흡수한 거지. 이때 효소가 없을 때에는 에너지 언덕이 높았어. 효소가 작용하면 에너지 언덕을 낮추는 거야. 그럼 효소가 없을 때 활성 에너지는 반응물로부터 극점까지니까 이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 되겠네. 여기에 해당하는 반응물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반응열은 크게 변화가 없죠. 이거 되겠어? 될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반응열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요게 효소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활성 에너지가 뭐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언덕. 그 언덕을 낮춰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그걸 누가 낮춰주냐? 효소라고 하는 놈이 작용하면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효소의 기능을 봅시다. 자. 우리가 반응물을, 왜 이러니? 반응물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반응기질 또는 기질이라고도 얘기해. 반응물, 반응기질 또는 기질. 자, 요게 반응물 얘가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반응물 B가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얘 효소야. 그럼 효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하고 결합할 수 있을까? B랑 근데 얘는 결합 못하지. 결합 부위를 보니까 여기 입체 구조를 보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들어맞아. 네. 그래서 얘하고만 결합하고 얘하고는 결합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반응에서 정해진 놈하고만 1대1 반응하는 거를 특이성이 있다, 특이적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효소는 이거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아무하거나 반응하니 딱 정해진 놈하고만 반응하니? 정해진 놈. 그러지. 그러면 뭐가 있다? 특이성이 있다. 뭐에 대해서? 기질. 반응 기질에 대해서. 그 효소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기질, 특이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 결합 부위가 맞으니까 기질하고 효소가 합쳐졌어요. 요걸 우리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해. 얘가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기질이 뽀개져. 이제 생성물이 된 거지. 하지만 효소의 모습은 원래 모습이랑 어때? 달라요. 달라? 아, 똑같아요. 똑같아. 그지? 그래서 얘는 다시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 그러지.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아, 그래. 자, 그래서 반응 후에 얘가 분리가 돼, 그 재사용이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보자. 얘를 보니까 이게 반응물의 농도야. 반응물의 양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얘는 초기 반응 속도야. 예를 들어 다 1대1 반응이라고 해보자고. 효소가 10개가 있었어. 근데 이때 반응물이 1개가 들어왔어. 그럼 효소랑 이게 반응물이 기질이야, 기질.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 몇 개 만들까? 1개 만들겠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남학생이 10명 있어. 여학생이 1명이 온 거야. 그럼 커플, 정상적인 커플 몇 커플 만들어져? 한 커플. 한 커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근데 이번에 이제 반응물이 2개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반응할까? 4개. 아, 잠시만. 2개? 그지? 커플은 2커플. 그지? 그럼 얘가 빵빵빵해서 언제까지 증가할까? 10까지. 그럼 이제 11가 됐어. 그래도, 그지? 10개밖에 안 되는 거지. 왜? 이제 얘가 모자르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일정량의 효소가 있는 가운데 반응물의 양, 농도, 걔를 한 개씩 이렇게 늘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점점 많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진 거라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일정. 그지. 이제는 얘가 다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얘가 더 과량으로 남으니까 최대값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최대 반응 속도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이지. 되겠니? 네. 야. 준영이 뭐 오늘 우울한 일 있어? 우울한 일 있어? 아니야? 거울 보고 왔어? 이렇게 표정이 똥 씹은 것처럼 어두워. 아니야? 수업을 들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듣고 있어요. 그래? 자, 그럼 보자. 온도에 대해서 그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예요. 결론은 이 얘기야. 최적의 온도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그 최적의 온도가 무슨 범위에서? 체온 범위에서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체온 정도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거야.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면 반응 속도가 내려가지. 그치? 왜 그러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둔해져.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왜 떨어질까? 요건 기억해야 돼. 요 구간에서 왜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질 텐데 왜 그러냐라는 거라고. 효소라고 하는 애의 주 성분이 얘가 무슨 질? 단백질. 단백질은 열에 강하게 약하게? 약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얘가 열을 가하게 되면 익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의 성질이 변해.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어. 그럼 얘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 온도를 다시 낮춰도 재기능할까? 아니요. 못하지. 그치? 완전히 익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체온이 급격하게 막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작용해 못해? 못해요. 그럼 물질 대사를 못하지. 그럼 생명 현상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못하지. 그래서 고온이 아주 높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 되게 위험한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온을 맞추려고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별 얘기 아니고요. 효소마다 pH가 뭐지? 그 원소 기본. 원소요? 아니요. pH를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데 숫자야 0부터 14까지가 있어요. 7일 때가 액성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 그러니까 액성에 따라 효소의 활성도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 즉 이건 뭘까? 효소는 효소마다 최적의 pH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각각 효소가 작용하는 부분에 온도와 pH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조절을 하고 있는 거겠지. 참고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야. 이거 외울 거 없어요. 네. 우리 몸의 입과 위와 장을 보면 우리 입은 중성이야. 위는 염산이 나와서 강한 산성이야. 장은 약한 염기성이야. 그럼 입에 나오는 소화효소 뭐 있지? 침에 들어있는 거? 그치? 아밀레이스. 그럼 아밀레이스는 입에선 작용해. 근데 위에 넘어가면 여기선 작용 못하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 여기도 뭐 펩신이라는 게 있대. 단백질 분해효소 펩신. 여기선 작용해. 넘어가면 작용 못해. 마찬가지 장에 있는 트립신이 있대요. 얘도 여기서만 작용하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작용 못한다. 이런 거지. 효소마다 각각에 맞는 pH가 있더라. 그 얘기인 거야. 자, 요 실험 중요합니다. 과산화수소 우리 어디다 써? 많이 들어봤지? 약국에서 과산화수소 주세요 한다고. 이거 뭐로 쓰지? 과산화수소 나트륨. 어허. 아. 그치? 상처한테 바르는 거잖아. 소독할 때. 빨간 약에도 들어있어요. 빨간 약은 얘랑 좀 달라요. 그건 뭐 요드 핑크라고 하는 아이오딘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얘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그 소독약이야. 투명한 거. 바르면 거품 막 나고 막 따끔따끔한 거 있잖아. 그거야. 소독을 한다는 거는 무슨 작용이 있는 걸까? 살균 작용.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색깔을 빼. 탈색. 그 머리에다 과산화수소 막 부으면 머리가 노랗게 탈색이 된다고. 이게 바로 과산화수소인데 요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H2O2. 우리 보통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산소. 물. 물. 근데 관용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얘는 원래 화학식 부르는 식으로 화합물을 부르는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얘는 산화수소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산소가 달라붙을 때 산소가 원래보다 하나 더 많이 붙으면 앞에다 과를 붙여요. 부족하면 R을 붙여. 예를 들면 H2SO4가 황산이야. 근데 H2SO3 그러면 아황산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그러면 얘는 산화수소인데 여기에 산소 원자가 하나가 더 붙었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과산화수소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어쨌든 과산화수소는 요거야. 얘가 분해가 돼. 뭐랑 뭐로 분해되느냐? 물과 산소. 근데 산소가 이렇게 존재할까? 아니요. 산소 어떻게 존재하지? O2. 그치. 그럼 얘 더블로 있으면 되지. 네. 하나 더. 그럼 얘 몇 개? 두 개. 두 개. 얘 두 개. 그럼 얘가 이제 한 개.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이때 발생하는 요 산소가 얘가 균을 죽이고 색깔을 빼는 거야. 그 살균작용을 하는 거지. 근데 요 놈의 분해 속도가 이게 너무 느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하려면? 반응 속도 빠르게 하려면 에너지 언덕 낮춰주면 되는 거지. 누구 집어넣으면 될까? 효소. 효소.
정촉매인 효소를 넣으면 이 반응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그 효소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걔 이름이 뭐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야. 카탈레이스. 자, 이 카탈레이스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의 혈액에도 있어요. 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났어. 상처난 부위에다가 가산소를 막 뿌리는 거야. 막 뿌려. 근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 출혈이 있겠지. 피가 나겠지. 네. 그럼 피 속에 있는 요 카탈레이스가 얘를 막 분해를 시킨다고. 그럼 산소가 발생할까 막 거품이 뽀글뽀글뽀글뽀글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의 작용 때문이다. 이 얘기라고. 그럼 얘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 그 감자. 요 안에도 이 카탈레이스가 있대요. 그 다음 간. 동물의 간. 이런 데도 카탈레이스가 있어. 근데 문제는 효소의 성분은 무슨 질? 단백질. 단백질. 열에 강해, 약해? 약해요. 약해요. 그럼 만약에 이 감자를, 삶은 감자를 갖고 왔어. 그럼 얘 기능할까? 안 해요. 삶은 감 갖고 오면?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보통, 생으로 가져야 돼요. 그지. 얘는 감자, 생감자 또는 생간을 갖고 와야 얘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겠지. 네. 이해되겠니? 자, 그럼 이 실험을 하는 거야. 감자나 생간 안에 이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대. 과산화수를 다 동일한 양을 넣고 얘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넣었을까? 다른 실험과 뭐 하라고? 비교하라고. 이런 걸 보통 대조군이라고 그래. 대조군. 배웠으면 기억하면 좋고 뭐 과학의 탐구 쪽에서 공부하는 건데 하여튼 여기 생간 조각을 넣었어. 여기는 뭘 넣은 거니? 삶은 간. 그럼 삶은 간은 효소가 기능할까 못할까? 못해요. 못해요. 얘는 해요. 해요. 그럼 어디서 기포가 활발하게 발생하게? B. 그 B에서. 그럼 이 기포의 정체는 누구야? 효소. 산소. 산소. 그러면 A하고 C는 분해가 안 될까? 안 돼요. 진짜? 네. 정말? 조심해야 돼, 그거 문제에서. 느리게 되는. 거의 실험하고 있는 동안은 거의 발생이 안 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아주 천천히 분해되는 거야. A도 되는 거예요. 응. 얘도 과산수 있으니까. 될까? 네.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포가 거의 발생을 안 한다라는 거지. 거의. 그럼 조금 발생한다는. 아주 천천히 뻑뻑 이렇게 생긴다고. 근데 얘는 막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러지? 얘는 카탈레이스의 작용에 의해서 기포가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고 얘네들은 효소 변성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겠어? 네. 자, 근데 산소는, 이때 발생한 산소는 색깔이 없어요. 맛도 없어. 냄새도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 얘기인 거지. 이 산소 기체는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야. 네. 그래서 이런 걸 뭐 조연성 기체 이렇게도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꺼져가는 불씨를 산소가 모인 집기병 이런 데 넣으면 다시 막 활활 타오른다고. 그 다음에 뭐 향연기 이런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밝게 막 확 이렇게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 확인하는 거 요번에 꺼져가는 불씨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가 활활활 살아나는 걸로 보아. 이때 발생한 기포는 누구다? 산소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됐니?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럼 여기에 지금 과산화수소에다가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들어가서 반응을 했어. 근데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반응을 해. 그럼 과산화수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줄어들겠지. 결국은 그럼 얘가 다 어떻게 되겠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기포가 이제 더 이상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하겠지. 그 기포 발생 반응이 이제 멈춘 거야.
그 멈춘 후에 둘 중에 누구를 추가하면 기포가 다시 발생할까?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 효소. 다시 생각해봐. 얘는 사라져, 안 사라져? 아, 효소는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 재사용 가능하다. 그럼 이 반응 후에도 얘는 남아있는 거야. 그럼 누가 분해된 거야? 얘가 없는 거지. 따라서, 그렇지. 여기다 다시 과산화수소를 첨가하면 그럼 다시 새롭게 기포가 발생할 거라고. 돼갔니? 근데 뭘 하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응이 다 끝나면 얘가 다 분해되면 이제 얘가 사라지잖아. 네. 그럼 분해할 게 없으니까 이제 기포가 발생 안 하겠지. 카탈레이스는 안 사라지는 거죠, 아예. 그러지. 효소는 반응을 안 해. 재사용 가능.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됐어요? 요 실험 많이 나와, 시험에서. 꼭 반드시 요 실험 전체에 대한 게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네. 효소의 카탈레이스와 효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치, 효소는 되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효소 중에 하나, 소화효소, 뭐 있지?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효소들이 있지.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얘 기능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관여하는 거지. 아밀레이스는 녹말 분해에 관여하고. 자, 효소는 따라서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거의 모든 생명 활동에 다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보자고. 효소는 우리 몸 밖으로 갖고 나와도 걔는 작용을 해. 아까 우리 카탈레이스 실험한 거 몸 밖에서 실험한 거잖아. 그치? 그래도 동일한 작용을 하는 거지. 물론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지만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 몸 밖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다 얘네들은 반응에 관여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분야의 효소가 다 사용되고 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 한번 그냥 쓱 훑어보고 가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물질대사 설명 OX. 물질대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생명체 내. 오, 맞네. 반드시 에너지 출입 함께 일어나. 에너지 대사. 효소 없으면 안 돼. 다음 동화작용 골라볼까? 동화작용은? 니은, 지금 니은. 그러지. 물질 합성, 에너지 흡수, 대표적인 거 광합성. 이화작용은 이제 남은 거 물질 대사, 그지? 그 다음 에너지 방출, 대표적인 거 세포호흡, 소화 이런 것들이지. 다음 세포호흡과 연소 비교. 세포호흡은 한 방에 빡 분해되는 거지. 네. 그지? 연소. 쏘리. 근데 세포호흡은 어떻게? 그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연소는 한 방에 다량 에너지가 빵 나가. 근데 세포호흡은 조금씩 나가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세포호흡이고. 연소는 효소 관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세포호흡은 물질대사니까 반드시 누가 관여하는 거야? 효소가 관여하는 거지. 그치? 자, 한번 보자. 세포호흡은 그지? 낮고. 반응이 단계적.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이 그래프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하나하나 따져볼까? 여기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출입하는 열, 반응열, 요거 골라보자. 자,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항상 활성화 에너지는 누굴 기준? 반응물 기준. 없을 때가 빨갱이야, 파랭이야? 빨갱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겠네? 네. 그게 누구예요? D. 그럼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E. 그지? 여기에 해당하는 요만큼이니까 바로 2가 되는 거지. 반응열은 누구?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차이. 그럼 여기서는 A가 되는 거네. 자,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누구? E. 다음 효소 유매 관계없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 누구? 반응열 A. 다음 효소의 작용. A가 뭐야? 효소. 진짜? 아, B가 효소. 얘는 변했잖아. 그지. 변하지 않는 B가 효소가 되는 거지. 반응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기질. B가 효소. 그럼 C하고 D는 뭐야? 생성물. 그러지. 생성물. 특정 효소하고만 반응해. 효소는 뭐가 있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효소는 원래 모습 그대로 왔네.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 그러지.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효소를 나타낸 것을 쓰시오. 누구예요? B. 반응물, 생성물은 각각 누구냐? 반응물은 A. 생성물은 C와 D. 그치? 다음. 시험관에 녹말, 단백질, 지방을 넣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아밀레이스를 첨가했대요. 아밀레이스는 침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지. 근데 이 아밀레이스가 이 세 개 중에 누구만 분해하게? 다 분해할까? 아니요. 누구만? 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어떻게 단만 빼고? 녹말. 그래, 녹말. 그래서 녹말이 분해된 거야. 그지. 근데 단백질 지방하고는 반응을 안 해요. 이건 특정 기질하고만 1대1로 반응한다지. 이 효소의 특성 뭐예요? 기질 유지.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 될까? 모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는. 그렇지. 네? 있는 거예요? 효소의 특성이잖아. 모든 효소는. 그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펩신은 단백질만,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한 가지만 반응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다음 효소 OX. X. 그렇지. 몸 밖에서도 작용합니다. 한 종류의 효소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의 작용, 그렇지 않을까요? 기질 특이성. 한 종류는 한 종류의 반응물과만 맞아요. 작용. 맞추네. 그치? 빨간 펜 좀 빌려줘. 응? 자, 효소는 화학 반응에 한번 사용되면 구조 변화를 재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 재사용 가능하잖아. 네, 맞아요. 다음 얘는 반응물 결합해서 맞아요. 에너지 언덕 낮추는 거. 얘가 맞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걸 볼 거예요. 마지막인데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생소해, 이름들이. 그래서 좀 반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아마 역학적 시스템일 거라고. 네. 공식. 그지.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갑자기 그거는 공식.
운동량, 충격량. 아 그거 진짜 중력. 충격량 공식입니다. 반응했다. 성 모른다. 자, 그럼 봅시다. 요거 한번 보자. 우리 몸에, 유전 정보. 그죠, 이게 있대요. 얘 정체가 뭐냐면, 이 유전 정보는 뭐 만드는 방법. 단백질. 그래.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야.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여러 개가 계속 뭉쳐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야.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막 덩어리에 만들어진 이런 화합물을 고분자라고 그래. 고분자. 그러면 요걸 만들려면 요 하나하나를 만약 마치 진주 목걸이를 진주알 하나하나 꿰는 것처럼 요 하나하나를 계속 연결시켜야 되겠지. 네. 요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단백질이 고분자야. 그럼 이 기본 단위체 누구게? 물론 이건 우리 앞에 중간고사 범위이긴 했어요. 잠시만요. 네 글자죠. 군바리가 아이를 늦게 낳았대. 아미노산? 그래. 그거 너무 부럽다.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거 하지. 그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그 다음 DNA, RNA 따위를 우리 뭐라고 하지? 핵산. 얘는 이름 좀 더러웠는데. 디옥시라이보스.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고 뉴클레오타이드. 그래. 뉴클레오타이드. 진짜 좋구나 저거. 참고로 녹말은 단체가 뭐지? 녹말. 포도. 포도당. 포도당을 쭉 연결하면 그게 녹말인 거야. 될까? 네. 오케이. 자,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게? 2종류요. 오, 그래요. 20종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 결국 유전 정보는 얘 만드는 거잖아. 봐봐. 레고 블록이 있어. 레고 블록의 종류가 20가지야. 그럼 그걸 갖다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10가지지. 무한대죠. 무한이잖아. 생각해봐. 20 개인데 왜? 종류가 20가지. 20가지의 블럭을 애들한테 이렇게 주고 나서 야, 이거 만들어봐. 어떤 애는 블럭 1번만 계속 붙이는 애도 있을 거라고. 어떤 애는 1번만 계속 붙이다가 3번 하나 붙이는 애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애들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결국 유전 정보란 건 뭐냐?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그럼 특정 단백질을 만들려면 얘 결합 순서를 정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순서, 종류, 개수를 결정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 있는데 설명서가 있으면 거기 따라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그럼 설명서 보면 처음에 누구 넣고, 그 다음에 누구 넣고 순서가 있다고. 그 설명서에 해당하는 게 유전 정보다 그 뜻이라고. 이해가 되니? 결국 유전 정보는 이게 들어있는 거야. 아미노산의 순서, 종류, 개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얘를 결합 순서를 빡 만들게 되면 특정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이 단백질 입체 구조에 의해서 특정 유전 형질을 표현하게 되는, 즉 발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핵산. 종류는 2개가 있어요. 뭐와 뭐? DNA와 RNA. 우리 몸의 유전 정보. 그럼 요거겠네. 원본이 있어. 원본이 누구? 원본이요? DNA. 복사본이 RNA. 우리 지난번에 이거 했었지. 세포의 핵 안에 우리 몸 온몸에 대한 유전 정보가 있다고. 그 중에서 이 세포에게 필요한 부분만 여기는 복사한다고 그랬지. 그치? 요 온몸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이 본체가 얘가 누구? 그게 DNA. 거기서 특정 유전 정보만 이렇게 복사한 요게 바로 RN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앞에 중간고사 때 요거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공부했을 거야.
그 DNA는 유전 정보를 뭐 하고 있다고? 저장. 얘는 요거를 라이보솜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럼 뭐 하는 거지? 전달. 전달. 그거에 맞춰서 뭘 만들어야 돼? 단백질. 그지?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에도 관여하는 게 이게 바로 RNA가 된다고. 되겠니? RNA가 이 정보 갖고 와서 요거 만드는 것까지 관여하는 거야. 됐어? DNA 원본 여기다 다 저장하고 있는 거야. 됐어? 야. 자, 그래서 DNA가 뭐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우리 몸의 온몸의 설계도 원본. 그게 바로 원본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게 DNA. 당연히 유전 물질이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 그래서 이걸 핵산이라고 얘기하죠. 될까?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유전 정보 중에 하나의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 정보가 DNA의 특정 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전자. 지금 여기에, 근데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이 핵산이에요, DNA예요? 그게 핵산이 두 가지인데, 저장하고 있는 건 DNA. 됐어? 네. 됐지요? 그래, 봐봐. 여기서 무수히 많은 유전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특정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일부, 요 일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됐어? 네. 자, 그 다음 염색체는 뭐냐면, 이 DNA가 우리 실 있잖아, 실. 네. 실을 보관할 때 그냥 이렇게 뭉쳐 보관하면 다 엉키죠. 네. 그 어떻게? 감아서 보관하는 실패에 감아서 보관한다고. 맞아요. 우리 몸에서는 이거 엉키면 큰일 나. 그래서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 보관하는 거야. 이거 이름 뭐 중요하지 않고 단백질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알갱이가 쭉 된 게 염색사, 뭐 염색체가 있는데 이런 이름은 크게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요? 예. 중간에 나왔던 거는 히스톤 배웠어? 저거 저게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남성이고 XX? 다른 게 그건 여성. XX가 여자, 있으면은 XY가 남자. 성염색체. 맞아요. 자, 우리는 그 염색체, 염색사 뭐 이런 구조보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되겠어? 네. 그래. 여기다. 수연이가 되게 하얗구나. 저요? 네, 여기 하면 얘는 타도 다 해줘요. 저는 안 해줘요. 섹시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볼 거냐면 이제 공부할 게 남은 게 이거 하나 남은 거야. 그럼 이 유전 정보를 DNA 저장하고 있는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지 그거 공부할 거야. 될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끄집어내서 만드는 과정 요거 공부하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네. 유전 정보가 결국은 뭐다? 단백질. 근데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바로 뭐 정하는 거야? 아미노산의 결합 순서. 그지?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순서 이걸 결정하는 게 유전 정보다 이런 거지. 만약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르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면 원래 만들어야 될 거에서 네. 그러면 이제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야. 그 이제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거 나타나. 그것도 우리 공부할 거야.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저 갈색 눈동자보다 파란 눈동자도 멋있지 않나요? 자, 약속대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걸로 마음에 드는 거. 응. 저희 3명만 먹어요? 맥도날드. 니네 저녁도 못 먹었잖아, 이 시간에. 근데 나